안녕하세요. 저는 53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커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남편과는 조용히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평생 남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저 제 몫의 삶만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후 가족들은 작은 장례식을 마치고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유언장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아버지는 가족 간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궁금했지만 서로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뭐 다들 아버지 뜻에 따를 거니까 큰 문제 없겠지. 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모은 재산을 공평히 나누겠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날 큰아버지가 유언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님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늘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도 큰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유언장을 그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거다. 마지막까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지.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큰형 최연성에게 맡기고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그 순간 방 안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재산을 형제들에게 공평히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언장은 그와 정반대였으니까요. 큰아버지는 유언장을 읽은 뒤 조용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그걸 대신 지킬 뿐이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큰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문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잖아. 셋째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항상 공평히 나누라고 하셨지. 큰아버지께만 맡긴다는 건 들어본 적 없어. 하지만 큰아버지를 직접 의심하는 건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안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아버지와도 평생 우애 있게 지내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의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준다니 이건 아버지의 성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떠올리며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명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깔끔하고 정돈된 글씨를 쓰셨는데 유언장에 남겨진 서명은 어딘가 어설프고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심각하셨을 때 작성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도 이상했습니다. 유언장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며칠 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시기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언장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기에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큰아버지는 유언장이 진짜임을 거듭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아버님이 작성하시는 걸 봤어. 나한테 이걸 맡기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형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란 건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야.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큰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조심스럽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큰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 곧 집안 전체의 평화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걸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큰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길 수는 없어. 아버지의 뜻이 왜곡된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밝혀야 해. 그렇게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표된 이후 저는 온갖 의심과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느낌이 이상하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언장이 가짜일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위조된 것이라면 큰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을 꾸민 걸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우선 저는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을 중심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었고 유언장에 대해 언급한 사람도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병원에 연락해 방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문자의 이름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유언장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 뒤 한 차례 짧게 다녀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유언장이 작성된 날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며칠 뒤 갑자기 나타났을까? 이 작은 단서가 저를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오랜 인연을 맺었던 친구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고 종종 집안일에도 관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가 생전의 유산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유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분은 아니었어. 항상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나한테도 몇 번이나 내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들은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버지가 최근에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었는데 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큰형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형님이 뭔가를 설득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병원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을 방문해 더 자세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병실을 담당했던 간호사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큰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오셨던 날 아버님과 꽤 오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서류?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말을 더 들어보니 큰아버지가 나간 뒤 아버지가 한동안 무언가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뭔가에 굉장히 답답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던 중 저는 큰아버지의 행동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집안의 어른 역할을 잘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그를 신뢰했죠. 하지만 이번 유언장 사건 이후 큰아버지의 태도와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큰아버지는 유언장을 발표한 이후에도 유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려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형제들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려 하면 큰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뜻이야. 더는 논쟁할 필요 없어. 그의 태도는 전과는 다르게 강압적이었고 가족들 사이의 대화를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유언장을 읽은 뒤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겠다며 관련 문서들을 한꺼번에 가져갔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신뢰했기에 모두가 그 요청을 수락했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왜 모든 재산 관련 문서를 독점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아버지의 작은 서랍장에서 발견했던 몇 가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작성한 초안 형태의 간단한 메모와 과거에 정리한 재산 분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은 유언장에 적힌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 형제 간의 갈등을 피하도록. 그 말은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시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메모를 발견한 순간 저는 유언장의 내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유언장을 발표한 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려 했습니다. 형제들이 유산 문제에 대해 따로 대화를 나누려 하면 큰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끼어들거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기 전에 내가 중간에서 조정하겠다. 그의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집안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형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도 보였습니다. 유언장이 발표된 뒤 며칠 후 그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고 하며 아버지 소유의 주요 재산을 자신 명의로 빠르게 이전하려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요청을 의아해했지만 큰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아버지가 명예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효율적인 관리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감추려고 서두르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큰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 모임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었지만 큰아버지와 꽤 가까운 사이였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큰아버지가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하시는 것 같던가요? 유언장 문제 때문에 집안이 조금 복잡해져서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형님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긴 했어. 만약 어떤 문서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이 좀 이상하긴 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큰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뭔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과거 행동을 떠올리며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소 집안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유독 재산이나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형제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떠올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작은 금액의 용돈을 나눠줄 때 큰아버지는 그 금액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재산 문제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고 아버지의 유산 문제에서도 그 욕망이 드러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큰아버지가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집안 어른으로서 가진 권위를 통해 형제들의 의심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과도한 개입과 비합리적인 행동은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행동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과 간호사들의 증언, 그리고 큰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완전히 밝혀낼 준비를 하며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과 주변에서 들려온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의심을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죠.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유언장의 서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분이셨는데 유언장에 남겨진 서명은 그런 아버지의 필체와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심각했던 시기에 서명을 남기셨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가지고 전문 필적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언장의 사진을 찍어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정사는 문서를 검토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명 자체로는 약간의 이상이 느껴지지만 사진만으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원본 문서와 고인의 다른 서명 샘플을 함께 가져오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가 남기셨던 다른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메모를 남기거나 중요한 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된 서류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용했던 계약서, 집을 매입할 때 작성한 서류,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재산 분배에 관한 메모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유언장 원본과 아버지의 다른 서류를 들고 필적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는 유언장의 서명을 확대하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서명 샘플과 비교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결론을 내렸을 때 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다른 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필체의 각도와 회계 방향이 다르고 특히 고인의 서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이 서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사는 이어서 유언장에 사용된 잉크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잉크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이 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날짜가 고인의 병상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유언장의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저는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병원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는 방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큰아버지가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에 병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았던 간호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간호사는 큰아버지가 며칠 후 병실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와 다소 격앙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이 뭔가 서류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셨지만 큰형님은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아버님이 한참 동안 화가 나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큰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를 압박하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를 틈타 무언가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전에 큰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해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이런 일이 들통날 경우 그의 태도와 행동을 잘 이해해야만 했죠. 만약 그가 미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결정적으로 큰아버지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만남은 꼭 필요했고 이제는 그를 직접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그를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아가 그가 저와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시간이 필요했죠. 하루는 큰아버지와 만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죠. 큰아버지는 무언가 불안한 낌새를 내비추며 계속해서 요즘 일이 바빠서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큰아버지를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어쩌면 잘못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에게 찾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대화를 나누기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겠다며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올 때까지 조용히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두었던 증거들과 녹음 파일을 모두 챙겨두었죠. 그 파일은 그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큰아버지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담담한 모습을 보였죠. 그의 표정은 이미 제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듯 제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냐? 큰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짧은 순간에 지나갔고 그는 다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를 그만해? 바쁜 사람 불러놓고. 저는 그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가 준비한 반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유언장, 병원 기록, 간호사 증언, 서면 감정 결과 모두 다 준비됐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던 그가 점차 어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증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떻게? 그는 잠시 침묵하며 제가 무엇을 말할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셨을 때 당신이 서류를 들고 방문한 게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날은 분명히 병원에 있었고 병원 간호사의 증언을 들었고요. 아버지에게 뭔가를 강요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봐. 그걸 다 쫓아다니며 알아낸 거냐? 너도 참 돈 욕심 많구나. 그래, 증거도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 둘이 나누자.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았고 큰아버지를 당황한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단독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건 둘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이야기 아니더냐? 왜 눈을 그렇게 뜨는 거야? 저는 큰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습니다.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두 들고 일어서자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당신은 유산을 완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1%라도 가져가고 싶었다면 증거를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라도 사과했어야 해. 다음엔 법정에서 봅시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짜릿한 반전은 그동안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의 복잡한 태도와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기세를 끝내 굴복시키고 가족들 앞에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공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 어떤 위치에서 존경받지 못하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안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산을 공평하게 나눴고 가족 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연 이야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사실도요.